연극 정원사와의 산책 프리 프로덕션 과정 다큐멘터리 퀴, 장, 성, 의, 교차로를 산책하기. 네, 여기까지. 산책을 시작하다. 회절, 얽힘, 만남과 작용. 모든 현실적 삶은 만남이다. 그리고 각 만남은 중요하다. 캐런 바라드. 첫 번째 산책. 캐런 바라드의 관계적 존재론과 산책하기. 2024년 5월 8일 오후 서울시 청년예술청 회의실. 연극 정원사와의 산책 창작팀은 신유물론 페미니즘 연구자이자 문학평론가 박신현 선생과 만났다. 세계 자체가 매우 퀴어하다. 퀴어하다라는 용어를 이제 좀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2012년 저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죠. 캐런 바라드의 행위적 실제론과 관계적 존재론을 바탕으로 존재의 본질적 퀴어함과 비결정성, 개체에 앞서는 만남과 주체에 앞서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존재하게 되는 그 존재 방식 자체가 굉장히 퀴어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드를 통해서 이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된 게 너무나 소중했다. 우리는 모두 얽혀 있다. 행위하고 현상되며 과거와 미래, 인접성을 넘어서 끊임없이 도래하는 무한한 타자성과 안팎 없이 작용하며 멈춤 없이 생성 중인 결코 미리 존재할 수 없는 현상적 세계와 캐런 바라드의 관계적 존재를 통해서 나누었던 얘기는,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뚜렷한 경계를 지니고 이제 분리된 채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서로 얽히고 관계적인 과정을 나누면서 비로소 생성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각 존재들이 어떤 미리 정해진 속성과 경계와 특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만남을 거치는가, 어떤 상호작용을 거치는가, 어떤 실천들을 거치는가에 따라서 비로소 생성되고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또한 그렇게 형성된 존재는 계속 고정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관계를 역동적으로 겪어가면서 재형성이 된다라는 면에서 나와 타자를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연결되어 있고 얽혀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더 나아가 동식물들을 아우르는 어떤 비인간적인 존재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명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애정과 존중심을 갖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이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세계관으로 이제 바꿔나가기를, 그런 면을 제안하는 그러한
사상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 일단 그 선생님이 쓰신 각본에서도 드러났듯이 그 선생님 작품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그야말로 사회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 가장 소외된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존재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본인의 존재를 다만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얽혀져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떤 그 중요한 장비가 등장하죠. 인터넷 시대의 그런 디지털 장비가 중요한 연결의 매개로 작용하고 그러면서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서로의 존재가 얽혀 있음을 그 관계성 안에서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보였듯이 이 시뉴얼러 페미니즘에서 얘기한 이제 관계적인 존재론을 의식한다면 그야말로 일단 그 개인과 또 세계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짐으로 해서 좀 더 그 어떤 개인이 한 시간과 장소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그 비록 당장 가시적이지 않지만 얼마나 그 넓게 그 시공간적으로 넓게 그 작용하고 관련되고 서로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서로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야말로 어떤 무대 연극이라는 게 이제 시간성과 공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바라드와 같은 관점에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제한적인 공간과 시간에 대한 관념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재구성되고 재형성될 수 있는 어떤 각각의 특정한 수행성과 실천을 통해서 새롭게 형성되는 시공간을 구상해낼 수 있다는 면에서 어떤 무대 연출에 있어서도 기여하는 바가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캐런 바라드와 버지니아 울프에게 있어서 회절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바의 중요한 의미는 전체주의적인 목소리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의 그 단일하고 굉장히 권위적인 그러한 목소리, 그러한 시선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그러니까 지배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회절이라는 관념이 뜻하는 바와 같이 그 모든 존재, 모든 삶의 양식도 끝없는 차이들, 끝없이 생겨나는 차이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늘 그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또 만들어져 나갈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또 그 목소리들은 또다시 변주될 것이고 또다시 바뀔 것이고 그러한 시선에서 이제 회절적인 읽기의 방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차이들, 그러한 사소한 차이들, 그러한 세심한 차이들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어떤 동일화의 시선으로 그렇게 그 단순하게 만들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존중해 나가는 것, 끝까지 그러한 모든 차이들, 사소한 차이들 안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어떤 버지니아 울프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삶의 양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사회가 반드시 그 지향해야 될 그러한 존중해야 될 그러한 관점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질성, 차이, 견딜 수도 참아줄 수도 없는 부정성과 함께 살아가기. 두 번째 산책. 먼 곳의 몸과 온라인으로 만나기. 2024년 6월 4일 오후 우리는 각자의 공간에서
퀴어 페미니즘 장애학 연구자인 전혜은 선생과 만났다. 또 이 극본을 보고서 우리가 또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 질문이 뭐였냐면, 여기서 교차를 얘기할 때 무엇이 어떻게 교차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어느 지점까지 각자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도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교차성을 우리 서로 비슷해. 우리는 억압과 차별 경험이 닮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될 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떤 우리라고 불릴 만한 이들을 확인하고 식별하기 위한 어떤 아이디 카드처럼 쓰일 위험이 있다는 거죠. 화상 채팅으로 진행된 만남을 통해 당시 수정 중이던 대본에서 충분히 교차적으로 사유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신랄하게 논의되었다. 장애란 무엇이며 장애와 정병은 분리될 수 있을까? 퀴어함과 장애함이 교차되는 자리는 쉬운 낙관주의, 매끄러운 개념의 언어들로 통합되거나 설명되기 어렵다. 장애와 비장애, 질병과 돌봄, 해결 불가능한 생활고, 아픈 사람이라는 정체성과 죽음 욕동이 얽힌 자리에서 서로를 소진하고 구조하며 생존을 지속하기, 그것을 말하기.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사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상처에 대해서 어떤 식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통에 대한 발화가 결국은 권리 주장의 언어로 그냥 축소되는 경향이 있어. 이 검은새 같은 경우에 어떤 죽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밖으로 터져 나올 만큼 진짜 누구도 아무나 붙들고 그런 말 하고 싶을 만큼 자기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경우에 어떤 죽고 싶다는 말이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밖으로 동질성의 터져 나올 만큼 연대로 진짜 환원될 수 누구도 없는 아무나 붙들고 그런 말 내부의 하고 싶을 차이들을 만큼 자기 고통으로 보완할 가득 수 차 있는 있을까? 상태인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을 배려하기엔 내가 너무 고민하기. 아픈 거죠. 그렇지만 기존의 이 언어들로 아픈 담론화될 상태에서 수 없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고 치열하고 어떤 상태인지 지리멸렬한 전혀 공존과 구하하지 않은 채 생을 말할 이 때의 자기 안에 있는 필연적 고유, 불충분성을 어두움을 경계하며 상대방한테 투척하는 거죠. 전혜은 그래서 연구자는 상대방을 우리에게 나와 같이 사람으로 보지 목적론적이지 않고 사실 않은 대상으로 보는 거죠. 부정성과 더불어 나를 살아가기를 그래서 제안했다. 저는 되게 걱정됐던 게 그럼에도 검은새 같은 불구하고 경우에 극 중에서 관계와 제가 남한테 삶을 얘기까지 들어보는 건 지속하기 위한 산책. 초반에 감사합니다. 엄청 이 객관적으로 어떤 가능성하고 이것이 우려되는 것들을 낱낱하게 듣는 경험이 되게,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할 때도 비판적인 이야기들을 잘 하기 어려운 경험들이 되게 많았고, 누군가한테 그렇게 낱낱이 듣는 것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우리 작업 자체를 해체해서 하는 이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늘님이 상처와 울분이 아닌 다른 방식의 연대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라고 채팅방에 올려주셨어요. 내가 아까 소개했던 그 헬버스템의 실패의 기술과 퀴어 예술에서 지금 네네. 선생님의 극본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단락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만약에 괜찮으시면 선생님 그 극본 소개하실 때 인용하셔도 되겠구나는 부분인데, 뭐냐면 이 책의 서론의 24쪽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새로운 종류의 낙관주의를 설명하는 단락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질서를 설명하는 동력으로서의 긍정적 사고에 의존하는 낙관주의도 아니고 모든 것을 무릅쓰고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자 하는 낙관주의도 아니다. 새로운 낙관주의는 한 줄기 햇살처럼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만들어내고 하나의 의미는 항상 다른 것의 의미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는 이 단락이 선생님 극본의 가장 아름다운 지점을 되게 잘 드러내는 단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는 찬사로서 받아주세요. 불화되는 몸, 마음 사이에서 퍼포먼스 하기. 세 번째 산책, 대화. 2024년 7월 14일 오후, 우리는
서울무용센터 스튜디오 블랙에서 김원영 공연예술가, 작가와 만났다. 김민조 드라마터그의 진행으로 불화하는 몸과 퍼포먼스, 그리고 퍼포먼스화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나누었다. 아직은 대본 속에서 글자들로 존재하는 연극 정원사와의 산책 속 고립된 존재들, 검은 새와 가드너, 그리고 현상되는 물질이자 몸으로서 등장하는 데이터에 대한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었다.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사실 가드너가 없을 뿐이지 저 이제 90년대에 온라인 연결이 없던 시절에 그 집에 있을 때 사실 제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지리적인 상상들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로 떠나고 뭐 제가 이제 그 지리부도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희 누나 거였는데 교과서 그 옛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상상을 많이 했거든요. 어디 가고 뭐 굉장히 구체적인 그 지도 이렇게 그러니까 구글맵 없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가서 눈 감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스카이다이빙 하듯이 이렇게 그 세계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제가 비엔나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모잠비크를 간 적은 없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났는데 왠지 가드너라는 존재가 실제하지 않을 수도 있죠, 사실. 어떤 온라인 세계로만 이루어진 어떤 관계성 속에서 고립되어 있다라는 점이 사실 이 인물들의 또 중요한 특징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 극에서 되게 제가 볼 때 중요한 건 이들이 그런 어떤 다른 신체적 물론 정신적인 특질일 수도 있지만 신체적인 그 다른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몸으로 만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드너 같은 친구가 실제 만났을 때 어떻게 달라지지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네. 실제로 만났어요. 만났을 때도 이럴지는 알 수 없는 거. 아, 모잠비크 그렇죠. 진짜 가야 되는데 업고 가야 돼. 라면 내가 끓여야 되고 이러면 먹다 흘려. 그렇잖아요. 검은새 가지고 어떤 장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렇죠? 100일씩 지금 막 시작하는데 한참 걸어와야 되는 거. 이러면 이제 나 혼자 빨리 가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물질성이 소거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정체성과 교류한다는 것, 이 주는 한계 같은 걸 저는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전에 되게 유행한 밈 중에 어떤 게임에 중독된 청소년 남성 자녀를 건져내려고 어떤 부모가 뭔가를 시도했는데 그것이 공중파에 방송이 나갔어요. 근데 그 중독된 그 자녀분이 컴퓨터를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절망하고 거기 사람이 있다고! 약간 어쩌면 우리 공연이 그런 공연인가. 예, 저는 사실 뭐 관계라는 것은 원래 눈에 안 보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저는 특친들한테 사람들이 막 가족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 타임라인에 있어요. 저는 약간 그런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그래 온라인 가족이지 뭐 그랬지 뭐 약간.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인간관계 가능성을 다 의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제 이 인물들이 어떤 그 인물들의 세계를 좀 한정 짓는 게 이들의 신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체성, 그 신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방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것이 이들의 어떤 한계를 확장하는 데 좀
유효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문인 것 같아요. 그게 저의 좀 의문인 것 같고, 근데 그러나 물론 이제 이들이 신체성, 뭐가 또 신체, 너무 어려운 문제죠. 물론 이제 어려운 문제고, 그 너무 어려운 문제고, 데이터도 여기서 몸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진정한 만남이란 무엇일까? 무수한 실패들 사이를 산책하며 우리는 어디에서 어떻게 서로를 만날 수 있을까? 검은새와 가드너는 각자의 방에 고립된 채 데이터를 통해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으로 떠난다. 가장 보고 싶던 것을 본다. 온라인 세계는 신체성이 결여된 신체적 한계를 회피하는 환상의 공간에 불과할까? 그 너머로 우리는 어떻게 산책하며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좀 복잡한 소통의 형태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과 글이 뒤섞임도 존재하는 하거니와 실제로는 서로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을 관객은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그래서 저는 이게 연극으로 구현이 되는 게 되게 어떤 특이적 성격, 독특한 좋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올라오는 글자들을 순차적으로 읽을 수 있는 환경인데 연극에서는 어쨌건 이 텍스트가 목소리로 꼭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하지만 시간을 갖고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시간을 써야지만 만날 수 있는 정보 혹은 어떤 정서들이 그러니까 같이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 이 연극이. 그래서 저는 연극이기 때문에 이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생각이 약간 들었고요. 그리고 전 또 그렇다면 온라인이라는 환경에서는 어떤 관계 맺음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접촉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옅은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또 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마다 취약함이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그 SNS로 글을 쓸 때가 더 떨릴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뭘 보내고 누가 뭘 보내줄 때까지 너무 기다리는 시간.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는 환경을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거기를 경유하면서 통과하고 있긴 하지만 내 몸 자체는 그걸 견뎌야 하는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퀴어한 정체성과 정병이라는 공통적 교차지대에서 만난 검은새와 가드너는 온라인 세계에서 대화를 통해 동질성과 차이 사이를 오간다. 이들은 오직 데이터 상태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만나고 교차되고 어긋난다. 무화될 수 없는 차이들 속에서 검은새의 장애함과 가드너의 트랜스함은 어떻게 교차될까? 어긋남과 차이들 사이를 산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저랑 전혀 다른, 그것도 제가 쓴 것도 아닌 어떤 캐릭터를 만날 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제가 살아온 어떤 경험들과 제가 그동안 누군가와 나눴던 아니면 뭔가 봤던 그런 경험했던 것들 안에서 제 소스들을 꺼내서 그걸 해석하는 거일 텐데 특히나 검은새를 맡고 있는데 저랑 당연히 닿는 지점이 읽다 보면 어느 지점은 있겠죠. 제 안에 뭔가 알 수 없는 어떤 아까 말했던 어떤 고립된 어떤 그런 제 안에 어떤 뭔가 그런 것들이 맞다는 지점이 있는데 매번 새로운 캐릭터들 맡으면서 이런 캐릭터 처음인데? 라는 거와 동일하게
처음 하는 캐릭터여서 내가 이거를 어디까지 내가 표현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그 예를 들면 신체장애나 그런 캐릭터를 맡은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떤 연극을 보러 다니면 그런 역할 캐릭터가 나오는 걸 보게 되잖아요. 질문들이 이어진다. 비장애 배우가 연극 무대에서 장애화되는 몸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것의 가능성과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 전형적 이미지로 환원하는 재현의 위험성과 대상화를 피하며 어떻게 연극적 방식으로 장애성을 구성해낼 수 있을까? 좁은 길을 걷되 할 수 있음을 향해 가기. 의도를 고민하기. 같은 맥락에서 저는 장애 재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장애를 너무 쉽게 얄팍하게 따라한 그 공연이나 연예인들의 역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경계하는 것인데 그걸 좀 재현하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저 연극 잘 모르지만 연극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아닌 다른 존재를 무대 위에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떤 존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특질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특질은 그 존재의 움직임일 수도 있고 특정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특정한 모습만을 환원해서 그 존재를 다 보여주려고 하면 그 너무 얄팍한 거니까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검은 새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기반해서 검은 새를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검은 새의 어떤 움직임이나 신체적 요소들이 보여주는 과정에 통합되어서 드러난다면 그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사실 배우로서는 이제 큰 욕심이 하나 있는데 당사자성을 넘어서는 연기를 하고 싶다. 네. 다시 설정되는 몸, 가본 적 없는 장소를 몸으로 번역하기. 네 번째 산책. 비로소 몸으로 만나기. 2024년 8월 19일 저녁 서울무용센터 스튜디오 블랙. 지난 모든 워크숍 과정을 함께 해온 손나의 안무가의 안내로 움직임 워크숍을 진행했다. 물의 감각으로 유동체로서의 몸과 파동을 경험하고 앉기와 서기, 눕기를 다시 설정하며 몸의 기본적인 위치와 방식들을 낯설게 탐색했다.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불러오는 테레사 합경차의 텍스트로 움직임 스코어를 만들고 그 스코어를 다시 텍스트로 번역한 뒤 교환해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다시금 움직임으로 번역해 보았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움직임과 장소를 현재로 불러올까? 가본 적 없는 장소를 어떻게 몸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 부분의 감각이 상상을 통해 전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있어요. 확실히 있어요. 저는 돈이 없을 때 항상 우울합니다. 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항상 우울해요. 저 진짜 공감되는 게 돈이 있으면 우울할 때 집을 못 치울 때 진짜 너무 심각한데 돈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부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무거울 때
정신과에 간다거나 정신과 대기를 걸어놓고 옆에 가서 수액을 맞는다던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답이 없는 기분이에요. 저는 좀 어떤 시기에 되게 지금 좀 괜찮은데 우울감이 너무 심한 시기에는 이제 뭐 내내 이제 죽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죽고 싶다. 근데 그게 저는 뭐 돈이라던가 이런 여타 이유들에도 너무 공감이 되는데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한계를 느낄 때 너무너무 피곤할 때 그럴 때 많은 것들이 너무 피곤해서 오늘 하루를 살 힘이 안 날 때, 고양이 뭐 화장실을 치워야 되는데 못 치우겠을 때, 그냥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을 때, 그러는 시기가 이제 오고, 근데 올해 언제 그랬는가 생각해보면 여름에 좀 그랬는데 그 여름에 날씨가 너무 힘들었고, 물론 그 이유라는 거는 뭐 저한테 뭐 경제적인 거, 관계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항상 있고, 근데 그런 걸 좀 견딜 수 있을 때가 있다면, 뭐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는 저에겐 좀 날씨가 진짜 한몫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겠다. 병원을 얼른 가야 되겠다. 병원을 가서 진단 받고 약 먹고 조금 나아졌어요. 그리고 그때 알았죠. 아,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실비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없구나. 그거를 그때 몰랐어요. 근데 실은 제 생각에 저의 성향은 에너지가 좋고 긍정적인 것도 알겠는데 조금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기본 세팅 값은 신남보다는 좀 캄하거나 아니면 살짝 다크하거나 이런 쪽이 조금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너무 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어요. 저는 확실한 것이 있어요. 병원에서 안 죽고 싶다. 병원에 되게 제가 병원 생활을 최근에 좀 길게 했으니까 너무 끔찍하게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병원에서 죽으면. 그럼 집에서?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병원에서는 안 죽고 싶다. 집에서 혼자 죽고 싶지 않다. 네. 그럼 결국 어떻게 죽을 수가 있나? 죽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제가 유언장을 자필로 써야 그게 인정이 된다. 네. 자필로 써서 집 안에 옷장 깊숙이 붙여놨는데 거기에 저의 장례식 플랜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체계장 이제 그 메뉴부터 해가지고 음악은 뭘 틀 건지 그리고 응고는 누가 할 건지 그런 뭔가 퀴어 장례식 갔다 오고 나니까 너무 곤란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되게 즐거운 장례식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람들 춤추고 같이 이야기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언제 죽을지는 모르니까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나이가 더 많이 들어서 자연적으로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몸이 일단 아프지 않은 상태로 그 전날에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제 곁에 있는 파트너와 같이 그 친구는 나를 발견할 때 놀라겠지만
저는 일단 우선 장기 기증에 다 서명을 아직 못했는데 그걸 해야겠다는 결심을 최근에 좀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미생물 그러니까 흙에 묻혀서 사실 좀 미생물에게 먹히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근데 그게 땅이 이제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니까 난 못 들어가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도착지 없는 산책을 시작한다. 만나고, 배우고, 말하고, 듣는다. 퀴어하고, 장애하며, 미끄러지는, 실패되는 몸, 마음, 스며오는 우울, 고단함, 고립감, 연약함, 취약성, 욕망, 혐오, 불화, 이분법, 배제, 어긋남, 연결, 연대, 생존, 회절, 불편함, 죽고 싶음, 구조, 얽힘, 작용, 생성, 존재함, 흔들림, 불안, 미칠 것 같은 해리, 분열, 해체되는 꿈, 오직 무한한 차이들, 미리 존재할 수 없는 오직 과정 속에서 행위하는 물질들, 의도, 현상으로서의 몸, 응답하기, 엉키기, 침투되기, 뒤섞이기, 완결될 수 없는 과거, 계승해 나갈 미래, 닿지 않는 먼 것들과의 접촉, 깊은 마주침 속에서 우리는 산책을 시작한다.